권기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어저께 저희 부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내외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러신 게 아마 긴장할까봐 그냥 긴장이 되는 사람 수가 그렇게 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좀 짧게 하고요. 어차피 뭐 이 에스테필이나 스컬트라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원장님께서 이제 그 블룸 클리닉의 권영원 원장님이라 계신데 그분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 상담하고 시술하고 하는 내용이 동영상이 약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오전에 상담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테필은 실은 스컬트라로 더 많이 인식이 더 빠르실 겁니다.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 PLA라는 제품 자체는 아마 이 에스테필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PLA 제품들은요, 에스테필이나 스컬트라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용량이 총 200ml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PLA가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 CMC라고 안에 있는 부영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스컬트라는 안정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피부내에 들어가서 진정 효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를 맞고 나서 3일 뒤에 모든 게 다 오히려 더 빠져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많이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실은 그 안정제 때문에 붓기가 빠져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목적은 이거는 허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저장 방법과 사용 기한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요, 일반적으로 스컬트라는 그냥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뭐냐면은요, 스컬트라를 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PLLA라고 되어 있고 저희 제품은 PL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LA에는 L폼과 D폼이 있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반상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원을 가지고 가운데를 뚝 잘라서 요거는 L폼, 요거는 D폼입니다. L폼과 D폼이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구형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회사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이미 10년 전이 훨씬 더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L폼만을 구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L폼과 D폼이 구형이 돼서 현재 나와 있는 모양의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의 안에 있는 이제 노말셀라인이라든지 증류수가 들어가게 되면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커피 믹스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믹스하실 때 보게 되면 잘 이렇게 가루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하고 이렇게 아예 좀 덩어리로 돼서 물 타시게 되면 금방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쇄된 거는 이 안에도 지금 거의 비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그물망 조직에 비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만 L폼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녹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형 내에서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볼륨감이 훨씬 더 빨리 차오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 진피층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죠. 안으로 좀 더 서브큐 밑에 위에 층까지 집어 넣으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고요.
특히나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PLA는 이 성분 자체는 가수분해 돼서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필러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과연 다 실질적으로 다 가수분해가 돼서 없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이제 원장님들께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죠. 실질적으로 이 제품 가지고 넣었을 때 롱텀 팔로우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나와서 한 지가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됐다. 2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유지 기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2년 안에 이후에 어떻게 더 완전히 가수분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PLLA가 이제 스컬트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스테필이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술하는 방법은 한 번 시술 후에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해서 총 3회 정도 시술하게 되면 볼륨감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1회 시술을 하고 나서 볼륨감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못 느끼시고요. 1회 시술하고 나서 2회차 때 들어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볼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러하고 그러면 굳이 이거하고 나누는 이유는 필러는 즉각적인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서서히 차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원하시는, 볼륨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에스테필이나 이런 PLA 제제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팅 하기에도 1차 시술하고 나서 보통 3회를 아예 티켓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1회 시술하고 나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2회, 3회를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볼륨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께도 이 3회 정도의 시술은 꼭 권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회 시술하고 난 이후에 유지 기간은 약 한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그 요약된 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컬트라랑 저희 제품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구형이다 보니까 슈팅감이, 그러니까 노들 현상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가장 많아서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믹스를 하고 나서 한 이후에 이런 구형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실은 당일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탁 시간이 보통 이거는 2시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컬트라를 현탁하는 거 2시간 동안 하시려면 아마 간호사분들이 계속해서 캐뉼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2시간 안에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 녹지, 물에 잘 분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들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최대한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회에 증류수 넣고 나서 한 1분 정도 흔들어 주신 이후에 좀 놔두셨다가 한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한 번씩 정도만 흔들어 주시면 아마 30분, 최대 30분입니다. 보통 한 20분 내면 다 녹습니다. 그래서 25게이지 캐뉼라나 24게이지 캐뉼라 사용하셔서 하시면 전혀 막힘 현상 없이 주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아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F라이라고 해서 등고선 장비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어느 부분의 볼륨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등고선 형태로 돼서 어느 부분이 꺼져 있는지를 보는 장비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후에 환자들이 이거 외관상으로는 이 볼륨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확인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나온 장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진 부위에 이렇게 마킹을 하시죠. 뭐 이거 다 하시는 거니까. 달고마 부분을 좀 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제가 왼쪽에 스마트 광대뼈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쪽을 채우면서
페이스라인이 이렇게 좀 딸려 올라가게끔.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거와 같이 이제 실을 좀 병행을 하세요. 이게 놓는 층이 약간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당겨 올리는 부분은 실로 병행을 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러 같은, 특히나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요 밑으로 하긴 하셨는데, 요 눈 밑에 하실 때 이 스컬트라나 이 PLA 제제를 주로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요. 실은 요 눈 밑에 상당히 하시게 되다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거 하시고 나서 되게 딱딱해져 가지고 환자분들이 크레이는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눈 밑은 가급적이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 광대의 꺼진 부위나 특히 이 부위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마에는 이제 이렇게 프론탈리스 머스이 지나가고요. 템플에는 템포럴리스 머스이 있는데 그 표면에 템포로 페리에탈리스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퍼지면서 템포로 페리에탈 파샤를 형성하는데 캐뉼라로 주입을 할 때는 그 템포로 페리에탈 파샤와 템포럴 파샤 사이에 루즈 아레올라 티슈라는 구간에 주입을 합니다. 그런가 싶고요. 느낌은 어떠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마취는 당연히 좀 해주셔야 환자분이 어차피 펑처를 하기 때문에 좀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3cm짜리 그런 캐뉼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 직전에는 끝까지 위로 올려서 일을 하고 실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템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할 때 그 깊이가 사실 템포럴리스 머슬 아래까지 하면 되게 깊거든요. 근데 템포럴 루즈 아레올라 티슈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볼륨을 채워도 부드럽게 잘 퍼집니다.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 시술하실 때 니들을 이렇게 이제 좀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한쪽에 뭉쳐 있다 보게 되면 그쪽만 더 확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펜 형식으로 주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형 후진법을 하되 주입한 펑처 사이트에서 셀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들과 캐뉼라 사용에서 제일 큰 차이가 펑처 사이트 가급적이면 이제 펑처 사이트 한 군데만 내는 게 제일 용이하고 환자분도 형식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9cc로 시작한 가운데 1cc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폰 아래쪽 이 부분에 주입하게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서 펑처를 하게 되고요. 광대뼈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 광대뼈에 살짝 붙여서 를 하는 게 조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광대뼈 발의 아래쪽에 붙여서 시술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시술을 하고 나서 살짝 발을 쳐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볼륨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얼굴형이 어려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아래로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층에 주입을 하게 되고요. 특별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떠신가요? 서브큐테니어스 층에 주입을 하게 되면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볼륨이 생성되고 위로 딸려 올라오는 효과도 있고요. 피부의 장력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각광대 부분이 할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아래쪽 깊이 주입을 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제 지금 주입하는 부분은 말라 마른 쪽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머슬 아래쪽으로 약간 뚫고 지나가고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환자가 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볼륨이 차오는 것을 왼손으로 확인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말라백과 그 옆에 나조레이드 그 사이에 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을 앞으로 좀 아프죠. 여기 필러를 보통 많이 채우는데요. 일단은 표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위에 있는 셋이 아래로 쳐지면서 그러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작 이제 어떤 원하는 효과, 어려 보이고자 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 각광대 부분이나 눈밑 부분을 채워서 볼륨을 좀 위로 올리고 위상 차이를 주는 알라 베이스 코볼의 바닥 쪽을 채워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러 팔자주름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가 들어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부분이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을 하고요. 에스테필에 유혹하인 들어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효과를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은 어차피 여기다가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부터 이게 한쪽으로 뭉쳐 있게 되면 구현되는 발현 부위가 뭉쳐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재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꼭 하루에 5번씩 5분간 이렇게 5회 정도 시술을 해서 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그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요거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요 표 드리면서 꼭 이렇게 시행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사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안 하게 되면 더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게 층이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좀 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마사지 정도로만도 많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사지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딱딱해지는 현상의 발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꼭 그 마사지를 해달라고 권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뭐 필러나 아니면 레이저 시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